여러분, 러시아가 또 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곡물을 수출하는 것을 흑해를 통해서 가면 공격을 안 하겠다. 그것을 취소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터키가 중재가 돼서 말입니다. 흑해를 통해서 러시아의 곡물이 수출되고 우크라이나의 곡물이 수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공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세계 곡물이 쭉쭉 떨어졌어요. 쭉쭉. 얼마나 많이 떨어졌느냐. 이게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긴 하는데요. 밀만 하더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시장 점유율은 27%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보리도 23%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옥수수는 14%고요. 그러면 이게 흑해 항로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러시아의 밀, 우크라이나의 보리,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옥수수, 이게 공급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안 그래도 여러분 밀가루가 많이 올라갔죠? 옥수수 가루도 많이 올라갔고 사료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실제로도. 그런데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자칫 잘못하면 또 곡물 대란이 오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많이 올라갔어요. 12월 밀 선물 가격 상승률을 보면요.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7.7%나 올라갔습니다. 7.7%.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순식간에 급등, 폭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부실당 이게 부실이면 이게 27.2kg 정도 돼요. 27.2kg. 1부실당 8.9325달러입니다. 8.9325달러. 이게 7.7%가 오른 겁니다. 옥수수요. 옥수수도 올랐습니다. 2.8%가 올랐고요. 대두라고 이야기하는 콩도 3%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 흑해에서 러시아 한마디가 큰 재앙이 됐다는 뜻이에요. 큰 재앙이 됐다. 러시아는요, 아예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우크라이나 항구의 농산물 수출에 관한 협정 이행을 중단한다 하고 러시아 국방부가 성명을 냈거든요. 그러니 시장에 대한 위험치 저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시장의 위험치가 커지면 곡물에 대한 가격들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사실 밀 가격은 좀 안정이 돼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또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가 되는 거고요. 옥수수 가격도 좀 안정이 돼 간다. 이게 부실당 보시는 것처럼 679.78센트였는데 안정이 돼 가는데 또 올라갑니다. 이거 10월 28일까지는 안정이 됐지만 2022년 초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간 상태예요. 그렇지만 이거 또다시 올라가게 생겼어요. 또다시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해바라기 씨유도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가격에 대한 민감성이 커지고 가격에 대한 민감성이 커지면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에 대한 부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월에 러시아가 흑해를 막았잖아요. 흑해를 막은 것이 아니라 수출하는 배에다 그냥 포격을 가해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밀값은 전체적으로 보면 21%가 올랐고요. 보리 가격도 23%가 올랐습니다. 심지어 비료 가격은 40%가 비싸졌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불안감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이게 뭐 당장 막겠다는 건 아니다. 뭐 그렇게 다시 말은 조금 바꿨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와 터키에 유엔이 지금 항구마다 계속 출항을 대기하고 있던 것을 그냥 출항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러시아 대표단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공격하지 마라. 그렇게 통보를 했으니까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밀가격이 올라간다. 밀가격이 올라간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밀가격이 올라간다고요. 게다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은 또 강화됐습니다. 뭐 전면전 성격이 나올 정도로 강화됐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러시아의 전력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자꾸 말린다 뭐 이렇게 삐쩍 마르게 만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계속 공격을 퍼부어대는데 전체적인 전황은요.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주까지도 이제 함락을 시킨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아마 함락이 되겠지요.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돼야지 정의가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전황은 더 나빠지니까 결국 이게 곡물에 대한 가격 또 대란 조짐 저는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참 좋지가 않아요. 상황이 참 좋지가 않아요. 저는 제가 세계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하죠. 그 이유가 세계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 들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KBS라는 곳 이런 곳이 사실 세계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보도를 해야 되거든요. 전 세계에 나가서 말입니다. 이 나라 상황은 어떻고 저 나라 상황은 어떻고 우리가 수출하는 여건이 좋은지 우리가 수출하는 여건이 나쁜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그게 정보가 쌓여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시청률을 내는 이유잖아요. 그런데 KBS는요. 그렇지가 못해. KBS 뉴스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맨날 시장 자체를 뭐 제대로 정보를 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뭐 친노동적인 노조에 관련된 그런 친노동 기사들만 쏟아지고 있고요. 참 답답해요. 우리가 시청률을 내는데 우리가 친노조 방송을 보기 위해서 제가 시청률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KBS가 환골탈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대한민국이 점점 발전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이면 뭐해요? 우리가 무역대국 10위만 뭐하냐고요. 정보는 빈약한데. 그래서 KBS가 저는 굉장히 활동적으로 저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그런 정보들이 많지 않을까. 제가 정환진 TV 일개 개인이 운영하는 방송국이지만 세계 정보를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 또 이 세계 정보가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드리는 거 이거는요 반드시 저는 언론사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라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환율이 뭐 우리 일반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환율 영향 많이 미칩니다. 환율은 물가 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정보가 많아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좀 쉬워지지 않을까요? 또 국민들이 경제에 대한 이해도도 넓고 세계 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넓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봅니다.